비상장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 그건 압니다. 3%가 비상장. 아 정확합니다. 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거기서 하냐. 너무 올라가. 방송의 의욕을 잃었어 이 사람. 그래서 뭐 비상장 안에 도움 준 거 있어요, 대구? 저는 얘기 안 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상장 해봤어, 당신? 아니요, 백도 못 해봤잖아 상장. 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월세 사면 되지 않나요, 혹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드세요 같은. 네, 이제 한 주의 마무리 돈 얘기하다가 문 닫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우 소장님부터 모셔볼까요? 어서 네. 오십시오. 네, 문 닫으러 온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 오늘은 이쁘시네요. 오늘은? 네. 아, 그래요? 이런 머리가 제가 잘 어울리는 모양이에요. 기존에 워낙 쉽지 예. 않았으니까. 어려운 머리를 하셔서. 아유,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돈 단속. 우리 주머니에서 새는 이 돈들을 잘 단속해도 부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게. 네. 오늘은 어떤 돈 단속부터 얘기해 주시나요? 오늘은 뭐 세기의 돈 단속. 이혼. 네. 돈 단속이 크게 필요하신 분. 최태원 회장 주머니에서 지금 1조 넘게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뭐 이혼 뭐 이런 것들은 개인사잖아요. 네. 사생활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네. 이게 뭐 전후 사정이나 이런 거 살펴봤는데 뭐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얘는? 법원의 판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혼 소송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제 2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 1조 4천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1,700만 원 받기도 힘드니까 디테일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현금으로 줘라. 네, 현금으로 줘라. 주식 말고 현금으로 현금으로 줘라. 줘라. 왜냐면 그건 청구를 현금으로 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22년 12월에 1심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은 665억 원인데 이 모든 것이 다 20배 정도 늘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다 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재판부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네, 그 네. 재판부가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사실 이렇게 공개가 원래 돼요? 그러니까 재판부 가사 안에, 소송은 예. 공개가 원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가사 소송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일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자체는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로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가정법원을 사실 평소에 많이 가진 않지만 이런 주요 사건들은 대기 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계속 찍혔죠. 그동안에 네. 변론 기일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재판부가 이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자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역사가 지금 다 들어있는 판결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 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잖아요. 네.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인정이 됐느냐? 300억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고. 아하. 뭐 무슨 메모가 있었다면서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을 해가지고 약속어음. 50억짜리 6장. 을 노소영 측이 받고 그 당시에 어음을 주고 실제로 현금을 네,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쪽에 300억을 꽂아 주었다. 성경이 그러니까- 태평양 사고 그 이동통신 사업 뛰어드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됐다. 되었다. 원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는 게 그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느냐 네. 그걸 보고 그래서 똑같이 부부가 반반씩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야라고 한다면은 50대 50으로 나눠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니야 내가 이 집만큼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냐 이건 내 고유 재산이야 그럼 그건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닌 거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재판부의 핵심은 네. 너 그렇게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일군 거긴 한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희 네 장인어른 덕을 봤더라. 그러니 이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핵심적인 판단인 1심에서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이거를 네. SK 특유 재산으로 봤는데 네. 2심에서는 이 비자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거는 네. 그냥 처가쪽도 최신의 받았다. 특유 재산이 아니네. 네. 같이 일군 거네라고 해서 분할이 된 거죠. 야, 이게 네. 묘하게 얽혀 있는 뒤에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그러니까요. 꺼내서라도 승부수를 띄운 거죠. 네. 사실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잠깐 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비자금 300억 네. 이게 이제 시드머니 돼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 인정을 했잖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1조 얼마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노태우 관장한테. 비자금 준 쪽은 인정을 했고. 근데 그러면 네. 자, 그 비자금이 뭡니까? 네. 그 비자금은 대통령 월급으로 모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송치행위로 뭔가 기업들한테 뺏었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뭐 슈킹을 했든가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그렇다면 그 돈은 노소영 관장한테 줘야 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줘야 된다. 어떻게 25만 원씩 나누면 되나? 아, 국민 배당으로 갑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이거는 국민 돈이 결국은 걸로 이렇게 슈킹돼서 모여갖고 거기에서 그 예. 돈이 그렇죠, SK로 그렇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소송은 누가 제기해야 돼요? 이거 국민 돈이니까 돌려달라는 아, 국고환수 소송. 소를 제기해야. 아, 제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소송은 내가 진행할 거예요. 어허. 근데 그 뭐지? 300억이라고 해가지고 네. 50억짜리 6장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4장은 이제 노소영 관장 모친이 가져가고 나머지 2장은 그 추징금 낼 때. 노태우 추징금 낼 때 형사 재판에서 그걸로 추징 당했대요. 네. 썼대요. 아몰랑 난 그런 것까지 생각 100억인가는 필요 없어, 냈다 형사 재판에서 필요 추징금. 없고. 하여튼 아 뭐야? 원고 등급입니까 지금? 내놔. 네. 해서. 비자금. 집단 소송을 이끄는 이 우리 네. 부모님 네. 돈일 거라고 겁니까? 분명히. 그러면 곽상원 변호사 부를까요? 집단 소송의 집단 소송의 대가. 대가. 야, 그러니까 이게 시드가 돼가지고 네. 이만큼 재산 형성을 네. 했으니까 네. 결국은 지금 1조 4천억 원 가까이를 나눠줘라. 네. 아, 그럼 뭐뭐뭐뭐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 뭐 돈으로 나눠주라고 네. 했으면 돈이 어떻게 돈 만들어요 1조를? 팔아야죠. 뭘 팔? 주식을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최 회장 쪽에서도 팔 수가 없는 게 네. 팔아서 줄 게 있긴 있다는 얘기네 그럼. 팔 수는 있죠. 팔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회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골치가 아픈 그것 거잖아요.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고 보니까 사랑으로 가야지. 아가페로 가야죠. 부영입니까 부영? 어떻게 1조 4천억으로 가요? 예. 다시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데 지금 이혼 소송의 계기 자체가 이제 네. 그 사랑이 끝나서 사랑이 끝나서 시작된 건데 그걸 어떻게 다시 볼 시를 보니까 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최 회장 지분의 67%에 해당하는 거라서 네. 사실상 이게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경영권을 이제 노소영 측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럼 노 회장 되는 거예요? 최 회장에서. 그렇지. 물론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걸로 뭐 다시 주식을 사든 뭐 하든 어쨌든 이제 경영권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위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3심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는 어제 9% 넘게 올랐고 네. 오늘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저 아까 보고 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네.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떠세요? 왜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뭐 주 SK 들어간다고요? 어디 들어가려고 네네네네. 했어요? SK. 아. 네네네. 네. SK 하이닉스 말고 아 저도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여기 U하고 SK가 있는데. 아니 다 붙어 있잖아 SK는 실트론 붙어 있고 아 뭐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너무 올라서 네. 너무 올라서 사야겠다. 돈도 없거니와 이제 좀 그렇네요 조금. 네. 네. 만약에 돈이 있으면 사실 거예요? 어떤 테마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아 작전 줍니까?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은 네, 거예요. 두 분의 지금- 사랑을 네. 지금 이 두 분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네네네. 아 근데 가끔 이상민 씨 보면 네. 진짜 너무 저 정치 쪽으로 네, 과잉이라서. 똑똑하기도 하고 네. 뭐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정치 외 쪽은 진짜 바보 같을 때가 너무 많아. 정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정상 정치 생활 외 쪽은 아니, 오윤혜입니다. 좀- 네. 일상에 사람 현장에 이름 나와. 계시지도 않는 분을 소환해서 신박합니다. 네네네. 네. 아, 오늘 만났는데 큰일 났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 포인트 네.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우리가 네, 네.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그럼 네. 1조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현금으로 그렇게 갖고 있을 리는 없으니 그렇죠. 뭔가 자산을 팔아가지고 네. 지급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뭐 부동산은 아닐 것이고 네, 네. 그렇다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줘야 될 것 같네라고만 생각하면 무언가를 시장에다 대량으로 팔면 그 가격은 떨어지기 떨어지죠. 마련인데 네, 네. 주가가 올랐어요. 예.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네. 왜일까요? 그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아니 것 같은데. 두 가지씩을 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 자체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가격이 아.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아직 네, 네. 팔지도 그럼 안 되겠네. 않았는데 네, 네. 사니까 올라가는 건데 생각해 보면 언젠가 그럼 팔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왜 사람들이 지금부터 사기 시작을 하느냐라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주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건데 네. 그런 합리적인
합친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아까 이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 그 기업이 재평가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잠깐만. 새롭게 태어난다. 그럴 가능성이 리본. 있어요. 예. 리본. 그래서 네네네. 오히려 이제 그 기업 가치를 가만히 잠잠하게 그냥 아. 쭉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오던 기업을 뒤흔들어 놔서 썩은 데 있으면 걸러내고 도려내고 네, 아. 이게 경영권이 털고. 바뀌면서 새로운 구조가 바뀌고. 그렇죠. 새로운 경영진 NSK로 그러면. 뭐 USK USK.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살아, 있는 거고. 사고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영 떨어지면 환불해 달라고 하고. 환불을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알아? 교환환불 사양이야. 야. 환불 안 되는 거 안 해? 환불이 안 돼요? 매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도. 아니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아, 문제 일어나면 네. 여기에 경영진이 바뀌게 될 수 있고 네. 그럴 때 그런 과정에서 이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기업의 정보도 공개될 수 있고 또 신경영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뭐 그대로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M&A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배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재벌 구조가 배당을 안 해주는 게 그 아버지에서 아들 물려주고 아들에서 또 손주 네. 물려주고 이럴 때 상속세로 내려고 네. 그 이익금 쭉 쌓아놨다가 누구 돌아가시면 자 이제부터 특별 배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련님이 갖고 있는 주식에서 특별 배당금 왕창 받아서 그걸로 상속세 내고 네. 이러려고 쟁여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영진이 바뀌고 뭐 지분 이제 구조도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선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네. 어제 나온 거죠 판결이. 네. 그러면 바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하면 모를까 여기서 스탑이 아니라면서요. 대법원 가야죠. 대법원 간다고 합니다. 네. 네, 대법원 간다고 하면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을 텐데 않을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네. 이제 길게 봐서 3년에서 5년 후에 대법원 대법원 확정이 확정까지, 난다. 네. 그 한 번 어떻게 일조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대법 가사 판결이 대법원에서 막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네. 유지된다. 그러면 네. 그때 일조 만들었다가는 진짜 정말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해야지. 그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거를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 지금부터 미리 뭔가 액션을 취할 그럼요. 것이다. 돈을 마련하는 내 마음속 확정 판결이에요. 지금 아하. 지금 주식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꼭. 고. 아 지금 들어가라. 계좌 좀 확인해 여기. 저 10만 눌렀다 100 이게 누르지 진짜 말고. 시장이 재밌는 게 그래서 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돈 단속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주머니에서 좀 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SK 갖고 계세요? 아니 저는 뭐 없죠. 최태원 네. 회장 입장에서 덜 나가게. 그거를 그거 알려준다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1조 만들 수 그렇지.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주식담보대출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죠. 그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 많이 아, 받아놨어요. 이미 아, 많이 그게 받아서 지금 받을 문제예요. 수가 없다. 네. 아, 그러면 두 번째 풀로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내가 풀 이제 받는 주 SK, 그러니까 지주사를 파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계열사 중에서 짜잘한 것들을 할 수도 팔아버린다.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짜잘한 거 와, 어떤 걸 정리하게 될지는 뭐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하죠. 지분 구조가 여기 순환 출자로 되게 교묘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 중에 알짜배기들 골라내 가지고 나머지 네. 팔아내고 그걸로 마련을 할 수도 있고. 그 최태원 뭐 여러 회장이 가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열사 중에 실트론 네. 거기가 이제 제일 지금 유력하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 유력하게. 실트론이 그래서 매물 엄청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비상장사인 SK 실트론 파생상품 보유액을 7,500억 원으로 야, 선정했다. 오늘 논점이 뭐냐고 하시는데요. 이상민 놀리기입니다. 오늘로. 실트 뭐요? 네, 실트 뭐야? 안 나오는데요? 비상장사요. 아 비상장. 그 비상장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네? 비상장. 몰라요. 아, 그렇지. 우리 이런 거 배우자고 하는 아, 거죠. 네네. 좋습니다. 네, 비상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건 압니다. 3%가 비상장. 아, 정확합니다. 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불상장인 거예요? 쌍장이 안 됐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못상장이죠. 비상장. 무슨 얘기를 거기서 하냐. 아,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아, 야 거기서 네네네. 야 이렇게 학습 능력 좋아. 뭐가 설명하는데 딱 바로 네네네. 그겁니다. 네. 선생님 저 그거 상장이 집에서 갔어요. 의미는 모릅니다. 아, 상당히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죠 우리가. 상당히 의미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거는 이제 정프로님께 네, 알 여쭤봐야 수 되지 있죠. 않을까요? 네. 그 상장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시장에 올라가는 우리가 방송의 의욕을 잃었어 이 사람.
그래서 뭐 부상장 안에 도움 준 거 있어요, 대금? 저는 그냥 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 안 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상장 해봤어 당신? 아니요. 아니 덱도 못 해봤잖아요. 상장. 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우리 못 해본 5명끼리 왜 이렇게 선을 그으시려 그래요? 나는 실패는 해봤잖아. 그게 부상장. 네. 상장이 되면 네. 시장에 내놓는 거고. 그렇죠. 마치 백화점에 런칭한다. 아. 제품이 우리가 저 어디 마트에서 네. 조그만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 큰 이런 데서 인기를 끌어서 네. 아니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백화점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아 여기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어. 네. 그럼 약간 홍보 효과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잖아요. 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장을 하려면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일정적 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 기업을 공개해야 돼요. 시시콜콜하게 우리 집 이제 구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퀄리티가 다 이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그렇죠. 경우도 비상장이 있고. 안 예, 되는 거고. 여기저기 다 보여줘야 되니까 집들이 하는 것처럼 네.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네. 그런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되면 투자금을 모으기도 쉽죠. 저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면 네.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상장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낮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두나무. 예, 왜냐하면 오히려 상장을 안 시켜서 핫하잖아. 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상장시켜 놓으면 이 사람도 이 주식 살 수 있고 저 사람도 주식 살 수 있고 네. 누구든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지저분하게 의사결정 복잡하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네. 그 오스템 할 수도 임플란트 있는 같은 데는 일부러 상장 폐지를 했어요 스스로. 그냥 왜요? 주식회사 안 하겠다. 전략적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 회사 그때 하겠다. 횡령권 터졌을 때. 그쵸. 그랬던 거 그때 횡령권에다가 그렇지. 있었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시간 좀 불편하거든요. 네. 다음 거 넘어갔으면 넘어갈까 좋겠습니다. 봐요. 네. 자, 아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서 위자료 20억 네. 그것도 아주 이례적. 아 맞아요. 왜냐면 위자료 제가 어제 20억. 이거 판결 나기 직전에 어.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위자료를 선배 이거 20 났어요. 했더니 야 위자료 뭐 나봤자 1억 뭐 이상 1억이 나는 그, 일이 그치, 별로 그치. 없어.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게 안 나 이랬거든요. 근데 20억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약간 위자료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뭐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를 해라. 이런 성격이죠. 위자료라는 게. 그 일종의 손해배상 그치. 같은 걸 예, 하는 예, 성격인 거죠. 그런데 네. 과거에는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20억이라는 숫자를 쓴 이유도 있어요. 네, 요즘엔 예. 또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라 거기 서초동에 있는 이혼 변호사들이 다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노소영 관장에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도 지원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018년인가요? 그 불륜 이야기를 먼저 최태원 회장이 2015년인가에 세계일보에 편지로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노소영 관장이 암도 걸리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충분히 이 남편의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네.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상대 그 여성이 그 당시에 뭐 혼인 상태였는데 뭐 최태원 회장이 먼저 뭐 내가 이혼하라고 얘기했다 뭐 했던 그 편지 같은 게 막 네네. 나오면서 재판부의 워딩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워딩을 보니까 굉장히 재판부의 감정이 많이 실린 네.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질타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죠. 예. 하여튼 이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는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성공 보수가 보통 한 아무리 못해도 한 5에서 7% 되거든요. 네. 과동기가 막내 변호사로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예. 근데 밥 한번 삽니까 이번에? 예. 와 여기는 내 법무법인 전체가 그냥 네. 입건하고 나서 그렇죠. 그냥 딱 끝내도 될 것 네. 같아. 어제 전화했는데 핸드폰 꺼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르려고 내가. 세종이죠 여기가. 그 로펌을 2군데 썼어요. 노 관장이.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지금 2심까지는 그래서 이겼잖아요 노소영 네. 관장이. 그런데 이제 3심까지 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의 수임은 네. 2심까지 이겼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노세영 관장은 돈을 1조 4천억을 받은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3심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반적으로 착수금을 먼저 받고 받고 뭐 그다음에 성공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성공보수는 이제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의견서 낼 때 또 돈 받고 아니 지금은 돈 추석할 안 때 받아도 받고 이래요. 예, 근데 너무 행복해. 상관없고 이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은 그 재판부에서 소송 비용도 75대 25였나요? 65대 35였나? 아무튼 75대 최태원 회장 측에서 그냥 다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봐봐요. 행복하죠. 김현우 소장도 한 2년 후에 네. 한 300억쯤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지금 돈이 없어도 네.
너무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 생각을 진짜 해보니까 내가 2년 동안 건강하게 못 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그건 다못 들어요? 누릴까 아, 봐. 인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그때까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사람 일 모르는데 네. 2년을 또 버텨야 돼? 아이고야. 그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 뭐 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2년 후에 마지막처럼. 300억보다 지금 오늘 30만 원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죠? 그걸 그렇게 갖다 대면 처음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저도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2년 후에 300억. 근데 아무튼 이게 아마 김현장이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다른 로펌을 선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김현장 그 다음이? 김현장 다음에는 이제 정과 저기 있잖아요 우리 김 과장. 야, 끝날 때 자 봐봐. 야, 자, 1시 넘었잖아. 네. 이제 아까 시간은 지나간 여기 겁니다. 지금 네. 그 아까 표로 부장님이라는 분이 네. 질문을 주셨어요. 뭐요? 상황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질문이 아, 슈퍼챗으로 준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면 읽지 마시죠. 근데 재미난 이거 질문을 읽어야 됩니까? 이거 슈퍼챗도 안 썼는데. 그럴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프로 부장님 질문이요. 저희 회사가 스펙 상장한다는데 그건 뭔가요? 스펙 상자. 상장 전문가입니다. 네. 이분의 질문이 다채로운 상장 세계. 3% 이걸 잘 아시는 건지 네. 아니면 실제로 이게 스펙 상장이라는 게 되게 재미난 거거든요. 그죠? 누군가의 아픔을 또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도 네. 스펙 상장하는 기업들의 그 기업보다는 스펙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주 안전한 조건만 보고. 원금 손실이 위험이 없는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예요. 스펙은. 그래서 하면 괜찮기도 하죠. 네.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이 원래 이 상장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투자 자금을 이제 끌어모을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이 지금 우리 100만 주 있는데 100만 주 더 발행하면서 그 주식을 10,000원에 나눠 드릴게요. 그럼 그 10,000원에 10,000원 곱하기 100만 주 한 돈이 회사 주머니로 들어오고 투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 복잡한 과정이 그렇게 공모 상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도 우리 주식을 안 사줘 투자 안 하겠대. 그러면 이제 불안한 이 요인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 그 자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이 스펙이라는 주식 종목들이 지금 스펙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상장이 쭉 되어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 그런데 각 스펙별로 어떤 스펙은 50억, 어떤 스펙은 70억, 어떤 스펙은 1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돈만 가지고 이 회사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가지고 기다려요. 나를 만나줄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이 나는 투자 자금이 100억 정도 필요한데 너 100억짜리 A라는 스펙 있으면 너희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합병 결정이 나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이 그대로 쏙 들어오게 되고 합병 결정이 나면서 스펙이라는 이름 간판이 요 회사 이름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아마 NH 어디 스펙이랑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랑 성공을 했으면은 그게 그거 좀 닥쳐줄래요. 왜요? 이게 좋은 교보제잖아요. 나참 이 양반도 문제네. 뭐가 제일 싫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스펙이 네. 얘긴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 팩트입니까? 증권사별로 네. 스펙 몇 호 다 있어요. 네,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맞는 친구랑 이제 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스펙 막 샀다가 어떤 애들은 그냥 상장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끝난 애들도 끝나버리는 있거든요.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은 그냥 내가 돈 넣었다가 그냥 빼는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음. 이게 왜 투자에 재밌냐면 스펙이 상장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액면가 2,000원에 상장돼서 3년 동안 유효 기간 3년이에요. 수명이 있는 스펙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짝을 찾아요. 짝을 쭉 찾다가 그래도 짝 찾고 뭐 하고 합병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내에 짝을 못 찾으면 그 폐지 상폐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 수순으로. 그런데 2,000원에서 발행해서 원래는 주가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디랑 합병한대라는 소문이 돌면 이게 쭉 튀어요. 오. 쭉 튀는데 그게 빠그러지면 다시 2,000원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소문이 날 때 사는 게 아니라 스펙은 종류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한 5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 주에 2,000원이에요. 돈 있으면 50개 사놔요? 다 사요. 아. 다 샀다가 그 50개 뭐 몇십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그런 터지게. 소문 날 때, 소문 날 때 팔아야 됩니다. 쭉 올라갈 때. 실제로 얘네들이 상장에 성공해가지고 그 주가가 만약에 2,000원짜리가 10,000원을 갔어요. 합병해서 상장에 성공한다도 이게 10,000원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팔면 되고 만약에 그냥 못 팔고 있었는데 쭉 떨어졌다. 그러면 3년 버티면은 액면가 2,000원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조금 더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원금 보장되는 스펙 이거는 2,000원에 사시면 안전하다. 네. 중간에 대박도 날 수 있다. 하지 마 그냥 너. 그래요. 아, 근데 종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네네네. 다음 거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속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네. 눈치 네네네. 보게 되지가 않네요. 이거. 다음 이슈 갑시다. 다음에 되시겠죠. 되실 겁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또 민희진 네. 대표가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진짜요? 네. 2시 반에. 네, 그 전에 저희가 아유, 먼저 오늘의 김을 좀 동반.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오신다는 줄. 아이고 오시면 참 좋은데. 민희진 대표 만나서 뭐 하시게요? 아 여기 오시면 핫하잖아요. 아. 오늘 또 그 옷 입고 오실라나? 아, 그렇게 저 모자에 파란 모자에 네. 줄무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판결이 났죠. 어제. 가처분 신청에 결정이 대해 났습니다. 결정이 네. 났죠. 네, 이게 뭐 법률 용어는 우리가 네. 생소하다 보니까 네,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번에 이제 오늘이 5월 31일 오늘 임시 주총이 열릴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하이브가 지분을 80%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주주들이 하이브가 결국은 야 민희진 잘라 네. 하면은 네. 자르고 새로운 이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 임원진들이 선정이 될 임명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네. 투표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래. 너희들 의결권 행사하지 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행사하지 마. 일단은 네. 행사하지 마. 재판부의 그 또 멘트가 명확하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냐. 배신은 했지만 음. 배임은 없었다. 네. 어. 배신적 행위가 있는 네. 거지만. 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요?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하이브 측 입장에서는 민희진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를 대표이사에서 우리는 잘라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한 것이고 민희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로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대표이사를 바꾸려고 했는데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사진이 다 이제 민희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이제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래서 주주총회가 못 열렸고 그럴 경우는 이제 주주들이 법원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니까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된 날이 오늘인데 그게 열렸을 때는 이제 민희진 대표는 잘릴 수가 있으니 그거 네. 못하게 해주세요. 주총리 열리더라도 뭐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게 인용이 돼서 결국은 민희진 대표는 그대로 자리를 보존을 하는 것으로 네. 하이브도 그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법원도 그 말 가처분 이 얘기를 안 들을까봐.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 입장에선 야 니네 뭔데 우리도 소송할 거야. 일단 민희진 대표 잘라. 그리고 소송으로 가자라고 한다면은 민희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나중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그간에 뭐 대표이사 활동도 전혀 못하고 뭐 뉴진스도 네. 못 가꾸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근데 민희진 대표가 이겼어. 그럼 그때의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돌릴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말 안 듣고 지금 가처분 결정 안 들어가지고 해임하게 되면 200억 원 배상해라고 하니 사실 200억 원이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무섭지 않나? 아니 하이브가 여지껏 돈 쓴 거 보면은 네. 200억 원이 무섭지는 않을 거야. 아.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어쨌든 법원 판단 존중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안 하겠지만 나머지 2명의 사내이사는 네. 잘라내고 아마도 바꾸겠다 이런 바꾸겠다. 거죠. 왜냐하면 하이브 쪽 사람들로 네, 바꾸겠다. 주주총 임시 주주총회 열기 전부터 이미 3명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을 했어요. 그 사람들로 우리 바꾸겠다. 그 중에 대표이사는 누구로 할지는 안 정했지만 니네들이 새로운 경영을 해. 새롭게 물갈이를 하자. 아까 그 경영권 문제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어도어를 만들어내자였는데 네. 민희진 대표 자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민희진 대표는 남겨놓고 네. 나머지 2명은 자르지 말라는 소리 없었잖아요. 네. 자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박아 넣으면 이 사람들은 하이브 사람 셋 그리고 민희진 혼자 1대3의 구도가 지금 만들어질 테니까 네. 사실상 대표이사를 유지하는데 아마 어도어를 끌고 나가는 데는 대단히 쉽지 어려울 거예요. 않겠네요. 네. 힘든 네. 역경에 뭔 결정을 할 때마다 거의 뭐 이거 사사건건 네. 점심 메뉴도 안 골라질걸요? 따로 먹겠죠 배민으로. 국민도 네. 법카로. 법카로. 세 명이서 네. 제발 여기서 배달 시켜 먹지 맙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띡띡거려 사소한 거 하나 하나. 혼밥입니다. 민희진 대표도 근데 여기서 물러나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네. 왜 하지 말라고 했냐하면 그 주주간 계약서상에 5년 동안은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의결을 다른 쪽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 전문은 공개가 안 네.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지금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겠죠? 언제부터죠? 어도 나오게? 2026년인가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곧 2,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3년은 길지만 아이고, 정치 예. 고관이 아, 됐습니다. 또 여기까지 참전하시고. 이건 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제 시한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시한부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대표이사나 뭐 이런 사내이사의 임기도 뭐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중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또 정해지는 거라 임시적인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를 얼마나 내느냐 그거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장님은 누구 편이에요? 거죠. 저요? 네. 전 뉴진스. 뉴진스. 나도. 뉴진스 누구? 아. 민지? 민지. 아니 예전에 민지만 보였는데 네. 오 요번에 그 한이. 야. 한이. 한이. 한이가 그 비엔남에서 오신 분인가요? 예, 예. 아, 맞죠, 맞죠. 호주와 비엔남. 호주, 비엔남. 이렇게 네. 같이 한. 예. 혜린 씨는 어떻습니까? 혜린 좋죠. 혜린 좋아요. 예. 네. 그 고양이상. 어떻게 싫다고 할 수가. 어떤가 예쁘더라고요. 아, 하우스 윗 좋아요. 그러니까요. 토크 라디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풍성해지는 수준이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이상민 씨는 껴들지 않... 최은경 기자 1도 관심 없는. 아니 저는 뉴진스가 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잡혀갈 것 아, 같아서. 뉴진스보다는 아, 아일릿? 아니 잡혀갈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대결 구도는 아니고 네. 잡혀간다고요? 아니 아, 뉴진스 에스파. 팬들이 화내실 것 아, 같아요. 에스파. 아, 누굴 좋아하든 근데 그들이 죄는 없잖아요. 그 아이돌. 그, 네. 아 우리도 그분들이. 죄가 없습니다. 네. 에스파는 신이 내린 그룹이죠. 아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실물 영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하. 아 참 얼마 전 오셨죠? 뭐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네, 영접할 뭐. 기회가 아,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네. 뉴진스 얘기하는데 뉴진스. 네, 아, 그래서 뉴진스 어떻게 이거 심각해. 뉴진스. 카리나님은 어떠셨던가요? 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 아니고 거반에 신이 내렸다고 예. 했잖아요. 아. 요정? 아 신내림. 예. 아, 뿐만 아니라 무당으로. 다섯 분이 모두. 예. 네. 다섯 분 네. 모두 네. 아주 멋졌다. 매력적인 그룹 네. 에스파. 네. 5분이 있었나요? 근데 그날 4분이 아, 계셨는데. 4명이죠. 네. 뉴진스가 5명이고 에스파는 4명입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네네. 지질, 닝닝, 윈터, 카리나. 멤버 헷갈리면 야,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뉴진스 누구 멤버 한 명 다쳤다. 혜인이가 아프다고. 다쳤습니다. 아, 저 다친 것보다 더 마음이 네. 아프네요. 발등 부상 때문에 지금 아, 발등은.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민희진 씨가 민희진 대표가 일단은 법정에서는 가처분 받아들여지면서 먼저는 이긴 것 같으나 아마 네. 이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편한 거. 오늘 뭐 기자회견도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떻게 나올지. 2시 반 오늘 생방송에는 진짜 거기 엄청 많이 오겠다. 네. 아 진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아, 아, 우리는 카메라 들고 안 가나요? 모자 쓰고. 아니, 그 아, 얘기 우리는 아니에요. 가는데. 우리 동접자. 아니 거기 카메라 들고 가면 동접자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정프로가 맞아. 생중계를 하는 거야. 일 안 하실 거예요 제작진들? 정프로가 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장르한 여의도가 그냥 아, 거기 카메라 들고 채널로? 가서 네, 영상 생중계를 땡겨서 해. 우리도 라이브 아, 합니다. 가가지고 왜? 당연히 좋은 생각인데? 아. 왜 미니진이 되려고 해요? 아, 그렇지. 굳이 우리가 뉴진스가 될 역시. 필요는 없잖아요. 아. 4명 데리고 됐다. 뭘 할 거예요? 아, 에스파 이거 할 진짜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네. 네, 저희 카메라 그럼 한번 이따 보내서 네. 네, 보내서. 생중계를 어차피 뭐 유체이 타로 아빠 왜 쓰세요? 미니 보내서 씨 찍- 가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찍으면 되니까 어디서 하죠 그거? 강남 어디겠죠? 네, 또? 강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세 사기를 피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은 전세 사기, 전세 보증 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네. 원명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월세 어제- 사면 되지 않나요 혹시? 야 이거 뭐 빵이 없으면 고기를 드세요 같은. 원래 찐 부자들은 월세 살잖아요. 그쵸. 네. 굳이 전세 살 필요가 없잖아요.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러네요. 어. 이게 전세 사기를 피할 수가 있느냐 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은 피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네. 마음 먹으려고 이렇게 아. 사기를 치게 되면 사기꾼 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2022년 재작년에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 사기 피하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전세 네. 계약 전, 전세 계약 후. 아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게 2022년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넷 찾아봐도 누구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게 사기를 피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니다. 아. 네. 아,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니 예. 이걸 다 한다고 사기를 피할 수 아, 있다는 없어요. 건 네. 보장은 없다. 이건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빌라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집주인이 이걸 5억이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5억인지 5천만 원인지 집 시세를 알 수 없는 거고 공시가밖에 심지어 없어요. 저도 네. 그 예전에 빌라 살 때 맞죠. 경험 있으시죠. 이제 501호, 502호가 있어요. 네. 꼭대기층에. 네. 그래서 502호 제가 501호였는데 네. 502호가 얼마에 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 당연히 같은 값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나중에-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시기가 똑같은 집이니까. 차이가 안 나면.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2천인가 싸게 샀더라고. 근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부르는 게 값이고 매가가 어.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전세 가격이 아니면은 매가가. 아. 예. 그래서 그 그건 저- 당연한 거 아니야? 매가는 다 다르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 또 잠깐만. 이게 신축 잠깐만요. 아니 아파트 들어가는데 네. 아파트 네. 다른 사람들은 다 5억 9천에 들어가는데 나만 6억 천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니 둘이 세상에 같은 어떤 시기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5억 9천에 아니면 다 시기- 똑같이 시기가 들어가요. 다르면? 나 신규 빌라 신축 빌라예요. 빌라 같은 시기에 들어갔어요. 신축 빌라 새로 받은 거에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뭐 약간 동남향이고 이쪽은 그래. 남향이었나 아니 보지. 그게 아니고 그런 거. 거기는 네. 그 저 파는 그 양반이 네. 처음부터 가격을 싸게 불렀고 네. 나한테는 아, 돈이 있게 생겼나 그래. 보지 그러면은. 많이 불러서 깎아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깎은 깎아서. 거예요. 누굴 탓해 그럼? 그럼 깎으셨어야죠. 누굴 다 주인 제-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제 발등을 찍는 거야. 누구 탓하는 왜 거야? 안 깎았나? 화가 났다.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 빌라는 사실 예.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 근데 저 뭐지 등기를 치게 되면 똑같이 가격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이라는 그 네. 등기를 친 가격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 빌라 이거 짓는데 뭐 하고 땅값 원가 5억인데 그냥 10억에 사준 걸로 우리끼리 계약해가지고 여기다 남겨놓읍시다. 몰라. 아는 안 돼, 사람끼리 네. 이렇게 하면 뭐 어쩔 거예요. 몰라. 네,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게 내가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주변 야 1억짜리가 어디에 있냐 찾아 그러니까 모를래도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네. 콕 찍어가지고 여기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주변에서 둘러보고 고르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전세가 안 돼. 아니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라. 근데 표준 계약서 안 하고 뭐 이면지 뒷장에다 계약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사람은 없죠. 없죠. 네.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표에 칸을 채우려고 네. 이 꿀팁 코너 하기 싫었어. 아니 아, 지금 뭐 원희룡 장. 아 전 이걸 장관 까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건 당연한 체크는 것들. 해야 돼요. 네. 반드시.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크리스트 그렇죠. 어. 그때 하나씩 당시에는 아마 까봅시다. 네. 아, 성민 잘 들어. 성민 이제 또 이제 내집 마련 네, 해야, 해야 되고 되니까 또 전세도 그럴 뭐 돈이 살 수 없어요. 있고. 네. 아유, 언젠가는 할 거잖아. 언젠가는 할 아무튼 거죠. 예. 곧 모아요. 곧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근저당권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디 월세든 전세든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만기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를 보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예, 봐야 되잖아요. 예. 이 집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네. 여기에 어떤 그 뭐야 대출이 껴 있고 혹은 네. 나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 띄워봤더니 이 집이 5억짜리라고 하네. 그런데 앞에 4억 대출이 있네. 네. 그럼 내가 보증금 3억을 넣고 들어가. 네. 근데 이 집 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4억을. 네. 그러면 내 경매로- 보증금 못 돌려주잖아. 네, 경매로 넘어가겠죠. 네. 네, 넘어가면 이 5억짜리 집이 5억에 팔려도 대출 4억 갚고 나머지 1억은 내 보증금 1억 돌려받을 텐데 그 돈 돌려받는 거 그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쫓겨나야 돼요. 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네. 예,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집이라면 안 가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난 이 근저당권, 전세권, 선순위 채권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딱 등기부등본 뺐어. 거기에 갚아야 될 돈 순위 혹은 뭐 아. 내 돈 받아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쉽게 어. 쉽게 그러면 쉽게. 그럼 나보다 아. 먼저 갚아야 될 돈들이 이만큼 있구나.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이 1순위. 집은 몇 그래. 못 받음 뭐 이렇게 개털임. 근데 이렇게 뭐 근저당권이 뭐 선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로 돈 받는 사람들, 이걸로 사기친 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의지를 하는데 그들 중개업자랑 같이 사기 그래 같이 짜고 사기 쳐버리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거 보라 그러는데 이것도 계약 후에 그 계약서 들고 가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계약금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면 사기치려는 놈들이 돌려주겠어요? 퍽이나 안 돌려주지. 그리고 뭐 이상민 같은 애가 왔어. 그래서 근저당권이 뭐예요? 그래. 근저당권은요. 뭔 일 생기면 이거 이상민 씨한테 제일 먼저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면 이러고 이제 도장 찍을 거 아니냐고요. 특검 해야지. 이런 거. 특검 해야죠 이런 거는 딱 다 것을 정치. 잡아서 네, 그렇죠. 수색해야 됩니다. 특검 잡아 놀려 그냥. 네, 이게 특검으로 그러니까 해, 다. 우리가 기존에는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거, 네.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실제로 네.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님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인터넷 뒤져보고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가져가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이 집이 30억짜리 집이래요. 근데 대출이 2억밖에 없어. 그러면 들어가도 되죠. 네. 네.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공동담보라고 해가지고 아.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얘네를 묶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5채가 넘어가게 되면 등기부등본 이걸 떼어봐도 한 표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게 뭐예요? 공동담보 뭐 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거 건물 전체에 있는 건데 뭐 이거 30억짜리인데 2억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묶여가지고 여기만 지금 2억이 있는 거고 쭉쭉쭉 했을 때 30억 중에 20억 껴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거기서 사실 우리가 또 모르는 거 꼬치꼬치 묻는 게 약간 무식해 보이고 그래서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장 찍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이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사기꾼들과 중개업자가 짜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돈 떼어먹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뭐 21대 국회에서 안 되고 뭐 넘어가고 하는데 네. 핵심은 정부에서 내놓은 아니든 뭐 야당에서 내놓은 아니든 그겁니다. 정부가 먼저 구제를 해주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인 줄 알고 4억 전세금 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억의 가치도 없어. 그럼 이 경우에는 경매로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네. 누군가 4억 이상의 돈을 주고 사줘야지 내 돈이 회수가 되거나 할 텐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집을 그러면 정부가 낙찰을 받자. 그 안은 야 뭐 정부 다 안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4억 그래 정부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갈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보세요. 4억 보증금을 끼고 갔는데 누군가가 그냥 제3자가 낙찰을 받는데 3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1억을 영원히 돌려받을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걸 3억에 낙찰 안 받을 거고. 그럼 정부가 그래 그 집주인이 되어줄게. 다음 집주인이 되어줄게라고 하는데 그럼 정부야 너는 얼마에 이 집을 낙찰 받을 거야? 한 5억에 낙찰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 4억 다 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네, 그 평가가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만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네. 그게 평행선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거가 한시적인 법이긴 하나 네. 언제까지의 피해자까지 구제를 해줄 것이냐 그것도 문제예요. 이분들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사기 피해자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여기에 해당되면. 그런데 이후로 그 전에 비슷한 유형의 또 생기게 되면 그분들은 그럼 구제를 왜 안 해줄 것이냐. 그렇지.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도 뭐 네, 나라에서 왜 안 해주냐 뭐 이럴 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부 재정 투입되는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그리고 되는 그 것이고. 사겠다고 하는 돈이 그 뭐 청약자금 이런 거 묶여 있는 그렇죠. 주택도시기금인가 그거라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낙찰 받는 예. 우리가 예. 청약 통장 가입하면 매달 10만 원씩 내고 네. 뭐 이런 돈들이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곳에 쌓여서 이 돈으로 네. 뭘 하냐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주택을 뭐 공급하는 거 외에도 대출을 해준다거나 누가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필요해요. 그럼 나라에서 뭐 싸게 빌려주는 거죠. 이런 네. 쪽으로 활용이 돼요. 물론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돈이 활용된다라는 건 좋은데 예상되지 않은 자금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네. 그 기금이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근데 결국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이 투입될 텐데 말이 정부 재정이 정부 재정은 누구 돈이에요?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네. 국민이지 국민. 예, 국민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전세를 좀 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없애라고요? 이게 저는 그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전세를 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줬어요. 과거에는 전세라는 거 보면 집주인과 나와 그냥 개인적인 채무 관계로 그 대신에 집에 앉아 있는 이상한 구조인 거잖아요. 네. 2억 3억을 주고 믿어 집주인을 네. 돌려줄 거라는 믿음. 네. 대신에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러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집주인이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만들어 보완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서민들 전세 자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이거 대출해줘. 대출 풀어주고. 전세자금 대출하는 제도 만들어.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혹시나 떼어먹으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네. 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거 만들어.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각종 정책들을 많이 내놔서 네. 요렇게 온 거거든요. 전세를 그럼 없애버려요. 전세 제도를? 그러니까 그 전세- 제도 보완을 해야 되죠. 전세 제도를 뭐 나라에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출이나 아니면 보호를 하지 네. 않도록 해야지. 정프로님 전세 살지 않아요? 저 전세죠. 없애버려요. 그냥 그쪽 사시려고요 지금? 월세 사실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세거든요. 네. 전세인데 이건 되게 이상한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이 구조긴 해요. 사람한테 내 집주인한테 적지 않은 돈을 그냥 턱 맡겨놓고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뭔 짓을 하면 어떻게 해? 네. 나중에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쇠사슬 묶고 집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난 굉장히 네. 불합리하다. 이게 사실 전세나 월세나 사실 월세도 반전세 그럼 반전세는 어때? 반전세는 괜찮아? 그나마 라고 좀 하면 낫지. 사실 이 보증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음. 그 차이지 네. 실제로는 그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가 커요. 사실 외국에 보면은 보증금이 이렇게 큰 경우는 없거든요. 없죠. 없어요. 그냥 해봐야 한두 달치 월세 네. 그렇지. 안 내면 쫓아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앉아 있으면 쫓아내기 위해선 월세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명도 소송해야 되고 뭐 네. 주거가 완전 많이 보장됐잖아. 결국은 전세든 월세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리스크가 뭔지를 자동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사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네.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집주인 사는지, 세입자가 사는지 그걸 일부러 돈을 내야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할 네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빡 돼 있으면 그 이후로는 당연히 대출도 안 될 거고 뭐 2중 3중 계약도 못 할 것이고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고 맡겨 놓으니까 네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왜 임대 사업자들한테 의무로 하면서 몇십만 원씩 돈 내라고 하는 거 이거 해봐야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방송 오래 하실 거예요? 아니, 오늘도? 어머, 어머 1시 반이야. 어머. 가야 1시 되겠네. 반이에요. 네, 네, 네. 가자. 예. 아니 어떻게 올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올해 아니, 방송 전세 얘기하니까 예. 열이 받아가지고. 네. 네. 사실 전세 하여튼 유일한 해결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수밖에 없고 네. 빌라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처럼 네. 돼서 이제는 빌라는 다 월세 쪽으로 몰려갈 거고 네. 아파트는 전세 쪽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싹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네. 진짜 일소해야 제발. 됩니다. 네. 아니 옛날에 형법 그 양형 범죄와의 기준. 전쟁을 옳은 빨리 해야 말씀이시네요. 됩니다. 네. 범죄와 전쟁. 맞습니다. 네네 네. 노태우. 양형 기준 상향. 네. 당연히 상해. 아니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는 네. 네. 10년 땅땅땅 10년이 길었죠. 네. 한 60세 산다고 생각하면은 아. 3년이 아하. 너무 길어요 지금은.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왜 기회 잃는 거야? 댓글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 네. 뭐죠? 어디 갔지? 아 생각 없이 듣기 좋은 생각이 주제. 듣기 좋은 주제 재밌어요. 네네네. 자, 요 정도 하고 네. 네, 오늘은 아 우리 진짜 꿀팁을 못 드렸네. 아. 뭔데? 뭐 고금리 예적금이라든지 고환율 이런 거 있는데요. 고금 예적금. 요즘에 할 만한 거 뭐 있을까 할 때 할 만한 게 아, 조금 너무 있어가지고 아쉽다. 앞이 있어요? 아 끝나고 식사나. 네. 바빠요. 자, 이렇게 또 한 바빠요. 주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장르만 여의도 우리 여기 계신 신혜영 기자, 또 최은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거 하려고. 아 참고로 팩트 체크.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은 강남구가 아니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구에서. 한다고. 가깝네요. 아, 예. 그래요. 네. 김은호 소장님까지 정말 네 분이 계셔서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이번 주도 잘 또 네. 걸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실 건가요? 예, 예. 네, 아 네, 다음 네, 주에 네. 근데 조금 좀 진짜 실질적 꿀팁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개인사가 나올까봐 지금 엄청 참았는데 어. 전세 아무튼 다 부동산 전문가거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부터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감기 우리 신혜영 기자가 감기가 며칠 전부터 예예. 예, 감기 걱정-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플러팅 좀 자제해 주세요. 그게 무슨 플로팅이에요? 김현우 소장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럼 태생이 제가 야위신. 처음에 머리 스타일 오늘 괜찮으시? 그것도 아. 플로팅이에요? 심지어 더 짜증 나는 건 최은경 기자한테는 왜 또 안 합니까? 아 이거는 아 그 말이 더 짜증나네. 감수성이 어긋나도 별 빨리 생각 해주세요. 없는데 그 말이 더 짜증. 그러니까. 하면은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왜 안 하냐고 또 그럴 것이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 네. 네, 이번 주말에 또 약속 좀 있으십니까? 일본 가나요? 티켓팅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상민이 데이트 추진 위원회 같은 거 아. 하나 자꾸 해가지고 넷플릭스 뭐 저기 솔로 모태 솔로들 나는 솔로. 지원하는 거 음. 너무 하고 싶어요.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넷플릭스. 그래요. 네. 정프로님 방송에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피클. 거긴 안 나가요. 거긴 안 나가. 왜? 네네네. 거기는 망신사. 웃다가 일이. 온갖 옷 다 벗겨지고 나갑니다. 네네네. 안 돼요, 안 돼. 네. 자, 하여튼 주말에 여러분들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일들 많이 만드셔서 주말 저녁에는 혼자 보내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외로워 본 분들은 알죠. 외로움을 느껴본 분들은 압니다. 주말 저녁 혼자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나는 저기 지금 아직까지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야뭐 음악을 올려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도 계속 보고 있어. 음악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음악을 올려. 아,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벌써 6월. 어머 그러네요. 6월이에요. 벌써. 2024년 다 벌써 반이 많이 남았어요. 갔네요. 네, 아, 많이 진짜 갔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오늘로부터 12일이 지나면 BTS의 진이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벌써요? 축하합니다. 네. 벌써요라니요. 2년이 얼마나 긴데요. 그 3년은 얼마나 길겠어요? 3년이 넘는 깁니다. 네. 뉴진스 노래 좀 깔아주세요. 네. 가자. 저희는 그럼 BTS 진짜 얘기하고 뉴진스 음악을 가자 좀 이제 네. 세미나 진짜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오후에 오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반드시 여러분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딱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하이라이트와 함께. 하이라이트와 네. 저희 3% 네? 3%요? 야, 와. 에이! 이거 진짜. 저희 아이고, 3%? 충격이다 진짜. 저희 3%웬 말이야. 저희 3%는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죠. 그러나 장름한 여의도는 분명 떡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충격인데 진짜 이거. 네. 3%는 그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닥쳐줄래.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까? 하시는 거예요? 3%. 아이고 참. 그게 기자님. 저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도는 계속합니다. 아, 3%도 고백 아마 공격합니까? 그런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고백 공격 습관성 네네네네. 고백 공격. 네.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겠지. 자, 여러분 갑시다 우리. 자,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남아 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센 얘기. 아직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500명이 남아 자, 있네. 빨리 가시고. 자, 저희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